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병대 골프방, 단카방에 있는 이 멤버들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예, 작년 3월이었을 겁니다. 그때 제가 변호사로 개업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제가 평소에부터 알고 지내던 해병대 네. 선배가 이제 너도 변호사 개업했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 알고 지내야지. 내가 소개시켜줄게. 이리 와라 해서 그래서 포항에서 열린 해병대 상륙작전 참관 행사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거기에 갔더니 그때 이제 이종호 전 대표하고 이제 다른 이제 해병대 출신 사업가 뭐 분들이 계셨고 그때 그분들을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종호 씨와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씨는 이제 노칙소 VIP는 김건희 여사를 지칭한 게 맞지만 구병 로비 자체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의 과장이었다, 허세였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일반적인 그런 허세였다고 한다면 뭐 그걸로 그냥 이제 끝나거나 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시 이제 통화나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그 내용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어떤 구체 표현이라든가 하는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신빙성 있게 저에게는 다가왔고 그래서 저로서는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허세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는데 네. 몇 달이 지나서 그 다음 해 저한테 그분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서 또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전 묻지도 않았는데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이런 식으로 이제까지 얘기를 하시고 본인이 자기가 괜히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하면서 약간 후회 섞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먼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보통 허세였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후회되는 말씀을 그때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사실로 믿었던 것이고 관계자나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분들이 좀 사실을 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저희가 보도한 그 녹취 말고도 뭐 구명 로비의 정황이 담긴,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들이 또 있었습니까? 예, 뭐 사실 이제 그분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이제 구속됐다 유죄 판결까지 받으셨었고 그래서 사실 그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이런 분들과의 친분이 있다는 거는 의심이 없었어요. 그분이 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사실 처음 만났을 때는 제가 그분이 뭐 도이치 관련자라는 걸 몰랐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또 그분이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검사 그만둔 지 한 달밖에 안 됐을 때인데 너 누구 밑에 있었냐 하면서 제가 근무했던 근무지 뭐 같이 네. 근무했던 사람들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도이치 사건의 공범이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를 소개해줬던 그 송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런 게 있는데 아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시더라고요. 오, 알고 있어 하면서. 그런데 그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입을 열면 영부인까지 다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산에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주고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또 듣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던 게 언제세요? 그 처음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예,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기 전 훨씬 이야기. 전이죠. 예. 예. 그럼 그때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도 뭐 VIP,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몇 번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뭐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뭐 우리가 그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해줬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아, 중매를 시켜줬다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결혼을 우리가 시켜준 거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활동 상황이라든가 그 수행하는 사람의 뭐 실명까지 거론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1년 전에 막 술 먹다 한 얘기라 제가 그 실명을 누군지 기억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아, 않습니다만. 수행원의 이름이 기억이 안 예, 난다는 예,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까지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그 친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네, 이종호 씨는 뭐 최근 10년 동안 김건희 여사와 연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저희에게는 주장을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이야기를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쪽과의 친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희는 당연히 그쪽이랑 연락이 된다고 그렇게 인식을 했었고 10년이나 뭐 연락을 하지 않았다. 저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게 공익 신고가 아니라 사전 공작이다, 그러니까 기획된 사전 공작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익 신고와 관련해서 뭐 단톡방에 있는 또 다른 멤버, 뭐 송모 씨랄지 아니면 민주당이랄지 사전에 교감을 나누시거나 상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이게 보도되고 나서
이제 이종호 대표 전 대표나 뭐 송모 선배 이분들하고 저의 관계는 뭐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났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제가 이런 걸 그분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했겠습니까? 그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저는 뭐 민주당 관계자건 누구건 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누거나 교감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VIP 구명 로비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왜 바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친분 때문이죠. 사실 이종호 씨와의 친분. 이종호 전 대표하고 이제 그 선배들하고는 사실 저하고 굉장히 이제 친분이 있는 관계였고 저도 그분들하고의 의리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의리를 지켜야 하는 부분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박정훈 대령이나 이제 최혜병 사건의 진실 사이에서 솔직히 저도 1년간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거를 그 사리에서 전 박 대령한테도 이걸 계속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좀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또 특검이 빨리 되고 수사가 진척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가 제대로 되지를 않고 또 특검도 계속 무산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진상이 밝혀지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굉장히 저는 괴로웠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최혜병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령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렵게 이제서 와서야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무 이렇게 늦게 밝히게 된 거에 대해서 최혜병과 유가족분들과 박정훈 대령께 죄송합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이모 씨와 골프 친 적 없느냐? 여기서 등장한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공범으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입니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씨를 모른다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JTBC 취재진은 이 씨를 비롯한 해병대 출신들이 임 전 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최상병 특검 청문회입니다. 민간인 이 모릅니까? 민간인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민간인 이모 씨를 아냐는 질문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모른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누군지를 여기서 모릅니까? 언급된 민간인 이 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 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법원은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JTBC는 지난해 5월 해병대 1사단 골프 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입수했습니다. 이 대화방엔 해병대 출신 이 씨와 역시 해병대 출신인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 A 씨, 현직 경찰 B 씨, 변호사 C 씨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선 이 씨의 기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5월 3일 A 씨가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한다며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를 꺼냅니다.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합니다. 6월 2일 오후 1시에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하고 2시부턴 골프를 치고 저녁엔 사단장 및 참모들과 회식을 한다는 식입니다. 이 씨는 화답하거나 일정을 체크하겠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후 이 씨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 해당 모임은 성사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들과 모임을 했던 변호사 C 씨는 당시 이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JTBC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이 씨는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A 씨 역시 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게도 이 씨와의 모임에 대해 다시 물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도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주장이 담긴 녹취 파일에 대한 저희의 단독 취재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이 불거진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해병대 출신 변호사와 통화를 합니다. 이 통화에서 이 씨는 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말리고 있다면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 보도로 이 녹취부터 들어보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골프 모임 의혹 카톡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와 전 대통령 경호처 직원 출신 A 씨, 그리고 변호사 B 씨가 등장합니다. 변호사 B 씨는 지난해 최상병 사건 직후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가 논란이 된 8월 9일 이 씨와 전화 통화를 합니다. 아, 선배님. 응, 그러고 보니까 일전에 응, 해병대 가기로 한 거 있었잖아요. 응. 아, 그 사단장 난리 났대요.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이어 통상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를 거론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항에 가서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 하겠거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딩을 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그러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거취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에 대해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아니, 근데 원래 이게 지금 떠오르는 게 위에서 그럼 지켜주려고 했다는 건가요, VIP? 그렇지. 그런데 이 언론이 이제 하네. JTBC 김지아입니다. 저희가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뤄진 통화 녹취까지 모두 분석해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 씨는 이미 그때부터 해병대 사성 장군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자신이 VIP에 얘기해주겠다며 사퇴를 만류했다고 하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승진을 얘기했던 것과 맥락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중장인 해병대 사령관을 사성 대장으로 올려서 육해 공군과 함께 4군 체제로 만들겠다는 건 지난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실제로 정부 출범 후엔 이를 위한 군기령이 개정됐고 연구 용역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전부터 이종호 씨는 이른바 골프 모임 추진 멤버들에게 이 해병대장 자리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화기회야.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그런데 최상병 사건 발생 후 나눈 대화에서 그 자리에 바로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을 앉히려고 했던 구상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자신이 만류했다고 하면서 했던 말과 이어지는 맥락인 겁니다.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별 3개인 현재 해병 사령관부터 만든 뒤 대장으로 바뀌면 노려볼 수 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하지만 임 전 사단장은 언론에 보내는 입장문에서 이 씨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가 있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저희 JTBC의 단독 보도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VIP 구명 로비 발언의 당사자 이종호 씨를 저희 뉴스룸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언론과의 첫 육성 인터뷰입니다.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VIP는 김 여사를 말한 게 맞다고 기존 해명을 번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구명 로비 발언은 모두 과장된 발언, 그러니까 허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이 씨의 인터뷰부터 보시고 이 씨의 주장이 타당한 건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호 씨는 지난해 8월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 녹취 속에서 VIP를 언급한 인물입니다. 임성근이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그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이후 VIP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JTBC와 진행한 첫 육성 인터뷰에서 이 씨는 다시 VIP의 대상을 공식 수정했습니다. 제가 뭐 VIP라고 하면 이제 여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전에 이제 김기환 사령관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대화하는 거는 여사님이고 네. 우리 해병대에서 얘기하는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연락처도 없고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면서 예전 인연을 설명했습니다. 2009년인가요? 우연한 제가 아는 지인하고 식사 자리에 제 지인이 해서 잠깐 한 20-30분 들렸다 가셨고 그리고 좀 지나서 도이치 권오수 회장을 만나는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VIP 발언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른바 해병 골프 모임 단체 대화방에 있던 전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전달하다 과장한 것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뭐 후배들이고 하니까 제가 한 것처럼 그 문자의 토대를 한 걸 제가 한 것처럼 이제 부풀려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발언 녹취로 인해 불거진 구명 로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진 출석 의사를 전했다고도 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공수처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빨리 불러달라, 자진 출두하겠다. 그리고 통화 기록 바로 제출하겠다. 하지만 공익신고자는 이 씨가 평소 김 여사와 친분에 대해 말해왔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사람 혹은 수행원에 대한 얘기도 했다면서 이 씨가 VIP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